네, 초보 스텝 청구관리자 되기 세 번째 시간, 우리 심사 결과 확인과 처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양기관 업무 포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타임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저랑 같이 한번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4번, 5번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환자분 내역이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환자 이름 앞에 명일년을 클릭을 하시면 세부로 조정된 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세부 조정 내역의 조정 코드는 B, 그리고 조정 항목이 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심사 조정 내역 Y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조정 항목에 적혀 있는 게 L로 시작하는 코드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료 내역을 한번 볼게요. 해당 환자의 진료 일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 어떻게 했길래 조정이 됐을까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돌아와서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돌아와서 봤더니 24번에 우리가 2단계 보험 임플란트 2단계를 입력한 화면이에요. 행위 하나, 재료 하나 잘 들어가 있죠. 근데 도대체 왜 재료가 조정이 됐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치 빠르신 선생님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2단계 행위에는 어떤 재료가 와야 되죠? 픽스처 재료대가 와야 되죠. 근데 2단계 행위에 지금 보시면은 트랜스퍼 어버트먼트, 그쵸? 어버트먼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자가 봤을 때 물론 지급불능을 시켜줬으면은 처리하기가 너무 좋았겠지만, 어쨌든 행위랑 재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어버트먼트를 심사 조정을 해버린 거죠. 행위료만 인정을 하고 재료대를 삭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부 내역에서 심사 조정 내역 이 Y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죠. 보통 이 심사 결과 통보서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는 클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을 해봤더니 임플란트 재료가 인정행위 3단계 미존재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심사자가 직접 타이핑해서 적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문구를 대부분 끌어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용이 우리 치과가 조정된 내역이랑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딱 맞아 떨어졌는데, 말한 것처럼 어버트먼트는 3단계랑 짝꿍인 재료이기 때문에 3단계가 와야지만 줍니다.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심사 결과 통보서 볼게요. 자, 이 환자 세부 내역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조정 코드가 B. 제가 B 코드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부분 심사 조정이 되면은 B 코드가 찍히는 경우가 많고, B 코드는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B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산정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를 한 거예요. 조정 항목을 보시면은 G9701라고 되어 있는데, G로 시작하는 코드는 대부분 엑스레이, 방사선 코드입니다. 자, 그럼 진료 내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진료 내역을 쭉 봤어요. 봤는데 잘못된 게 있어 보이나요? 발치를 하면서 마취를 했고요. 마취도 침륜 마취로 잘 들어갔고, 자, 파노라마 한 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G9701은 엑스레이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날 들어간 엑스레이는 파노라마밖에 없기 때문에 파노라마가 삭감된 건데, 도대체 파노라마가 왜 삭감됐을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죠.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래서 진료 보기를 해서 앞뒤에 어떤 진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뒤에 어떤 진료가 있는지 봤더니 우리가 삭감된 날이 이 1월 12일이에요. 1월 12일인데 앞에 금속상 완전 틀니, 뒤에도 금속상 완전 틀니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되시는 사유 중에 하나인데, 보험 틀니나 보험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혹은 같은 달에 촬영한 파노라마가 있으시면은 심사 조정이 됩니다. 네, 인정 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틀니나 임플란트 그 실제 산정 기준에 보면은
틀니나 임플란트 진단처 촬영한 파노라마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틀니나 임플란트 외에 특이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파노라마를 별도로 청구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발치를 하기 위해서 진단차 촬영하시거나 치주 상태로 확인차 촬영하시는 건데, 그게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는 진단 목적에 있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틀니나 임플란트랑 같은 달에 파노라마가 있으시면은 무조건 삭감이고요. 그리고 물론 사유가 있으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삭감이 돼도 우리가 재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특이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삭감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하셔서, 예측하셔서 그냥 청구해서 빼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최근에 전산심사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예전에는 같은 달에 행위랑 같이 들어가 있을 때만 파노라마가 삭감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임플란트나 틀니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면 진행 중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중간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파노라마를 넣더라도 같은 달에 겹치지 않아도 삭감되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틀니나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아니면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 방사선을 넣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넣어 주셔야 돼요. 특히 파노라마. 네. 자, 그래서 사유를 한 번 더 클릭을 해봤더니 파노라마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뒤에 내용은 그냥 읽어봤을 때는 전혀 예측하기 힘든 내용이죠. 자, 보시면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소아에 해당 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내가 파노라마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 넣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삭감된 거긴 하지만,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적힌 내용이랑은 좀 다르게 틀니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참고는 하시되, 심사자들도 끌어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텍스트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치과 현황에 딱 맞다고 단정 짓지는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환자는 마찬가지로 조정 코드는 B고요. U2233 코드가 삭감이 됐습니다. 자, U2233은 선생님들은 생소하겠지만 저는 사실 요거 내역으로 삭감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얘가 뭔지 코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일의 치석 제거예요. 자, 연일의 치석 제거가 왜 삭감이 됐는지 조정 사유를 열어봤는데, 등록 시술일자를 비교해 봤더니 안 맞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일의 치석 제거 제가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삭감되는 사유가 이거예요. 공단에 등록하신 날짜랑 내가 청구한 날짜가 안 맞을 때, 그러면 이 사유로 심사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례여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후속 처리를 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청구 후 처리라고도 하고요. 청구 후속 처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완 청구, 누락 청구, 추가 청구 세 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청구 후속 처리에는 이 청구 후 처리 3개랑 그리고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 신청도 있지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요 3가지 청구 후 처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완 청구는 심사 조정 건 말고 지급 불능된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급 불능된 건. 네. 심사를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반송, 지급불능 혹은 심사불능을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유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해서 사유 코드를 적어서 심사자한테 보내면 심사자가 그치 예전에 이 사유 때문에 내가 심사를 못했는데 다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됐네 해서 보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방식이 보완 청구고요. 그 다음 누락 청구는 누락 청구랑 추가 청구는 내가 보통 월 단위로 명세서를 생성하시죠. 월 단위로 다 송신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봤더니 어머, 환자 진료 청구해야 되는 게 빠졌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행하는 청구 처리가 누락 청구랑 추가 청구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빠졌는데 청구할 게 빠졌는데 어떨 땐 누락 청구고 어떨 땐 추가 청구일까요? 누락 청구는 날짜 한 개가 통으로 빠졌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명세서가 환자 진료일마다 생성이 되거든요. 네, 환자 진료일 하나가 다 통째로 빠졌을 때 누락 청구, 추가 청구는 그 날짜가 청구는 들어갔어요. 근데 행위가 1개 혹은 2개가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추가 청구하는 케이스들은 어떤 행위가 빠지면서 삭감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해당 내역을 다시 환수 처리하시고 다시 누락 청구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만약에 이거 하나 정도 빠져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 인정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명세서에다가 어떤 항목을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추가한다라고 해서 추가 청구라고 부릅니다. 보완 청구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보완 청구는 일단은 수정을 해야겠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심사를 못했기 때문에 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수정을 사유에 맞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구 조회를 해당 월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해당 월로 해주시고 그 다음 조회가 되시면은 청구 구분을 보완 청구로 바꿔주시고 나면 체크박스가 왼쪽에 환자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해당되는 환자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완 청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유 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지급불능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유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숫자는 심사결과 통보서에 지급불능을 누르시면은 코드가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사유를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뜨면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세부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선택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닫기를 누릅니다. 닫기를 누르고 나면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그냥 바로 42라고 적어버려요. 네. 그래서 결과 통보서에 나오는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송신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누락 청구는 일단 첫 번째는 빠뜨린 진료를 진료 입력에 가셔서 진료부터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청구 조회하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누락 청구니까 그렇죠. 누락 청구로 아까는 우리가 보완 청구였기 때문에 보완으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누락으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누락으로 바꿔주시면은 접수 번호가 뜨는데요. 이 접수 번호는 심사결과 통보서에서 접수 번호 제가 확인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 번호를 적으셔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청구를 하는 PC에서 이 작업을 하시면 이전에 들어간 접수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 기입돼 있으면은 심사결과 통보서에 적힌 접수 번호랑 일치하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락 청구의 대상을 선택하시고 청구만 눌러 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구 후처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청구는 누락 청구이긴 합니다. 가장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진료 입력만 넣고 조회하신 다음에 그냥 송신만 하시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추가 청구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또 뭔가 이 프로세스가 한번 해보더라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 추가 청구인데요. 보완 청구는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추가 청구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기억하시면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추가 청구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추가 청구를 할 때는 빠뜨린 항목을 해당 날짜에다가 넣어야겠죠. 근데 빠뜨린 날짜에 넣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넣기 전에 먼저 이전에 청구한 내역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이거는 넣은 뒤에 내역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치근단이 빠져서 치근단을 하나 추가 청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치근단 넣기 전에 우리가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이전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적어둡니다. 메모를 해주세요.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빠뜨린 항목을 넣어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청구 조회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청구로 청구 구분 바꿔주시고 접수 번호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체크박스 대상자 선택하고 청구 누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청구를 누르고 나면 팝업이 하나 뜨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메모해 놨던 걸 적어야 됩니다. 대상 환자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전 총진료비랑 이전 환자 부담금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두신 거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부분 건강보험 환자들은 정률이기 때문에 그냥 정률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하단에서 내가 추가한 항목만 체크를 해서 청구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적어놓은 이전 총진료비랑 환자 본인 부담금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완 추가 청구하실 때 꼭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두 번의 상에서 예전에 청구한 내역이랑 동일하다면 사실 청구 조회를 내가 지금 시점에 해도 명번호가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중간에 어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진료를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과거 것도 수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명번호가 청구할 당시와 다르게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건만 수정이 돼도 명번호가 이전에 내가 100번으로 넣었던 건이 뭐 110번이 된다든지 아니면 103번이 된다든지 이렇게 틀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보완 청구, 추가 청구하실 때는 누락 청구는 상관없어요. 누락 청구는 이전 명번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보완 청구나 추가 청구는 원 청구분, 처음 청구한 거 우리가 이제 초기에 청구한 걸 원 청구라고 부르는데, 원 청구분의 명일련 번호, 명세서 번호랑 맞춰서 심사자한테 보내줘야지만 심사자가 이전 청구분을 확인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명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이전 명번호, 원 청구 당시의 명번호랑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번호에 보시면 요 앞에도 번호가 있고 뒤에도 번호가 있는데, 앞에 번호는 지금 조회할 당시의 명일련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번호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완 추가 청구하실 때 만약에 명일련 번호가 바뀌었다. 해당 환자가 이전엔 100번으로 청구가 됐는데 지금은 여기에 103번으로 뜬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송신을 하시면 무조건 반송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숫자를 103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송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요?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창이 깜빡깜빡깜빡 뜹니다. 그러면 번호를 이전 명일련 번호 103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송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 심평원에서 미청구 자료 조회 기간이 예전에 3개월이었는데요. 지금 3년으로 확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청구 자료를 조회하셔서 우리가 보완 청구라든지 아니면 이게 보통 미청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급불능 건이나 반송 건이 뜨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미청구 자료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 우리 치과에 미청구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시다면은 우리 치과에 숨어 있는 돈을 찾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내일 다시 송신을 해 보시면 좋겠죠. 보완 청구 이번에 배우신 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완 청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요양기관 업무 포털 기능이랑 그리고 심사 결과 보고 후 처리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